저는 WS 캐드를 공급하는 그 WS 코리아의 경영서입니다. 그 캐드 그래픽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AI 시대에 많은 그 기계 또는 전장 장비 개발업자 그 하시는 분들이 AI나 아니면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거기 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서 대표님을 제가 아는 구영서 대표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PLM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고 최근 지사장님도 오랫동안 역임하셔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전기전장 부분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구영서 대표님께 넘겨드리고 오늘 세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처음 제안을 받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제가 저기 리스트를 제목을 보내주고 나서 제가 이메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기 전장 부분의 DX 장애 요소와 해결 방안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프레치란 툴을 썼는데 이게 또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너무 좀 산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는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조금 산만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순서는 일단은 전기 전장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왜 그렇게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돼서 어떠한 그 DX와 또는 전산화 또는 이런 쪽에 장애를 만들고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그 솔루션적인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발표는 어떠한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일단은 그 회사 내에 그 기업의 임원들 또는 기구 쪽에 총괄하시는 분들 또는 또 전산 기획하시는 어떤 분들 또는 팀장님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기 전장 설계 경험이 없지만 조직의 리더로서 향후에 기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부 쪽에 전기 엔지니어 쪽으로 출발을 해서 뭐 지메스나 뭐 이런 그 PTC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요. IT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IT 쪽에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주로 그 기업용 데이터 포털 뭐 이런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 통합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전장 설계 쪽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이쪽 그 WS 캐드 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도면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 전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쪽 팀장님이 발표 후에 저를 불러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자네는 기구 쪽에서 와서 잘 모르겠지만 전장은 많이 다르다. 기구 쪽은 저기 엔지니어와 기술자와 기능이 나눠져 있지만 저기 전장 쪽은 그것이 현장도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설계자도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구 쪽 도면과 전장 쪽 도면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기구 쪽 도면은 형상을 연결하고 형상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전기 쪽 도면은 그 부품간 연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도면의 정의는 엔지니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음악가들은 악보로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난 이런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연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주자들은 그 악보를 보고 하듯이 전기 설계자들의 도면 아니면 뭐 기부적 도면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게 건축이든 뭐 기계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한 그 자기의 엔지니어들의 의사를 딴 사람한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기 도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도면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기 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회로도가 있겠고요. 그 회로도를 를 기반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어떻게 유지보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표지나 목차, 목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로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도가 바뀌면 다른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CAD,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 CAD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뭐 중복이라든가 도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누락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하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많이 문제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제어 기술 능력이 100, 뭐 80, 70이라 하더라도 도면 표현 능력, 즉 내가 나의 표현 능력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해외 나갔을 때는 굉장히 낮게 평가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기 전장 설계에 대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까와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기부 쪽과 통합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데 전기 쪽은 누락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누락되고요. 당연히 PLM에서 누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엔지니어들은 사실 많이 좀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지 전장 쪽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사내에서 2달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 사내로 내서 자기 회사만 본인 회사만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내 매듭을 꽂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새로운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되면 그 아까 제가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구 쪽은 아무래도 지금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표준화돼서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컨셉으로 이제 도면 중심으로 간다면 전장 정부 쪽은 약간 재즈 같은 한 서너 명에서 두세 명이서 같이 합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도면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분업, 수직 분업은 뭐냐면 수평 분업은 일종의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두세 명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전부 다 모든 공정을 다 맡게 되는 게 수평 분업이 되겠고 수직 분업은 뭐냐면 업무별로 나눠서 그 업무에 따라서 해당되는 거죠. 즉 설계와 제작과 그다음에 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수직 분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PLM 쪽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병과 특수부대라고 표현했는데 한 서너 명인 특수부대 특성, 즉 그 전장 설계들은 굉장히 단합력도 세고 또 굉장히 지식적인 전문 분야가 높기 때문에 잘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반면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전장 설계, 전기 설계 분야에서는 도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면이 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꽤 놀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PLC 설계라든가 아니면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니 현장에서 그 맞춰가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 저희는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장비를 운영하는 현대차나 LG, 엔솔 그런 데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또 뭐 도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듈 간의 통합이라든가 뭐 마감 시간이나 뭐 예산 절감 또는 뭐 공급자들이 굉장히 파워 있는 ASML 같은 데는 뭐 감히 어떤 도면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이 도면 장비를 도입하는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면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저 보전하는 사람들이 도면에 관심이 많아요. 그 오퍼레이 자동화 장비 도입자 쪽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어떤 하나 문제점 때문에 도면을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고 마감 시간도 촉박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애 요소가 보게 되면 전산 그래서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화라든가 뭐 DX 장애 요소 그다음에 어, HR 쪽인 장애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일단은 뭐 일반적인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되는 장애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X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PLM 편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 분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PLM에 편입이 안 된다는 부분, 데이터 통합도 도면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되는 부분,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 쪽이나 아니면은 그 제작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가 DX로 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HR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신규 제어 인력 양성도 어렵고 능력에 따른 대우라든가 전문 제어 기술자 보유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관점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DX를 좀 나눠 보면 개인과 관계, 업무 방식, 그다음에 제품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GTP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로지 설계와 생산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설계 방법론을 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 설계를 기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완료를 끝까지 하는 어떠한 그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 입력을 전장 같은 경우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라 AI라든가 아니면 비전이라든가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설계 데이터의 입력과 업데이트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전기 도면의 그 품질을 좀 올려서 그 전 공정의 전 사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의 운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직 분업은 아까 그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한 명, 두 명 짝을 지어 또 두 명, 세 명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회사에 자원이 없으면 심지어 프로젝트를 외부에 줘서 외부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운영 방식보다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영과 설치나 제작들을 버티컬로 만들어서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영에 집어넣거나 설치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급 기술을 이용해서 차츰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저희는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이나 파트너를 유동적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도면 기반의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사 PLM 프로세스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들도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T 핵심 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보통 전장 정기 설계 인원들이 많이 이제 이직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1.8년 정도에서 2.2년 정도로 계속 인력 이 들어오고 나오고 한 회사에 회사 입사해서 2.2년 정도가 평균 입사 근무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다 보니 기술적으로 축적이 잘 안 되고 매번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버티컬로 하게 되면은 버티컬 분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능력에 따른 노력에 따른 또 업무 배치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단순 제어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기술도 중요한 요소이고, DT 기술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다음에 고급 엔지니어들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어 쪽에서는 고급 엔지니어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아주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처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쪽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루션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기 설계 전용 툴, CAD를 의미합니다. 전용 툴을 사용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기 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이 도면이나 PDF 도면이나 DW 도면이나 어차피 정보 없기 똑같습니다. 거의 뭐
더더욱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계부터 보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기 캐드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으로써 PLM과 그 ERP에 프로세스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 그 전용 툴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관리 시스템화라고 합니다. 표준이 정해지고 이 룰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또 오토캐드나 아니 죄송합니다. 정 일반 캐드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로 가게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체크 시스템이라고 하면 룰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자동화를 연결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IT 관점에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을 시키고 하기에는 회사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썩 이제 그 어떤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혹시 AI가 또 하나 이것에 대한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레거시 도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말한 DWG 도면이나 아니면 그 종이 도면들을 또는 이런 것들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DWG 도면이 현장에 꼭 필요한 이유는 EPC 기업이 일단은 저기 많이 큰 기업들이 저 SI 업체들이 DWG 도면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들, 여러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들이 다 DWG도 쓴다면 혼자만 나는 전기 캐드만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현장의 설계자들은 DWG 저기 뭐 전기 캐드로 쓸 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또 DWG 도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전기 캐드 툴과 그다음에 그 뭐 저기 DWG 도면 툴, 일반 CAD 도면 툴들이 이렇게 섞여서 써야 되는 그러한 솔루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장기적이고 시스템화하는 것을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WS CAD는 그 전기 CAD 툴을 팔고 있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게 일렉트릭 AI라고 하는 제품으로 표현됐습니다. 제품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일종의 AI의 어떤 최초의 그 툴인데요. 그다음에 AI 발전을 이렇게 좀 그 발전의 요소를 발전 방향을 좀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의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라는 거 하는 것은 음성이나 표정이나 또는 표현 방식 또는 뭐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즉, 그전까지는 주로 텍스트 중심의 그런 그 AI였다가 그것들이 의인화 쪽으로 많이 이제 지금 점차 가고 있고요. GPT-4.5부터는 그 이것이 의인화로 첫 단계로 시작이 됐다고 표현하게 되고요. 특수화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범용 AI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특수한 목적, 그렇다면 고객 응대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제작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떠한 특수 업무의 목적에 맞게 AI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데이터나 정보 경험, 즉 어플리케이션 결과물들을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가지 분야에 크게 이제 그 정보를 얻는 게 있는데 일단은 사내의 어떤 표준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설계 CAD에서 지원되고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설계가 내가 한 결과물들을 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화해서 AI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되려면 일반적인 AI라고 표현되는데 일반적인 AI 정의는 상위 1%의 그 상위 1%의 전문가들 수준으로 AI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통은 뭐 5년 내에 또는 뭐 10년 내에 또는 뭐 내년부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AGI 쪽 방향으로 저기 이 방향 쪽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이 AI를 어떻게 전기 전장 설계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보고를 보게 되면 일단 오류 탐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된 설계라고 표현했는데 자동화된 설계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동화를 프로그래머로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적 설계하는 부분, 오류 잡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 개의 하나의 AI 툴로서 전부 다 그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막 지식으로 쌓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 AI한테 물어보거나 AI가 가이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설계 지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헬프데스크나 이런 것들을 습지원 이런 부분들을 AI가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전장 툴을 쓸 수 있도록 저희 그 WS CAD는 지원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S CAD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 WS CAD가 현재 발표한 AI는 약간 좀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정도의 분야가 지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된 지식,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공개된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있고요. 두 번째가 사내에 대한 표준, 사내 표준 부분도 하나의 그 자료로 검색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설계 캐드 내, 즉 WS 캐드 내에서 그 안에서 그 정보들을 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든 데이터, WS 캐드로 만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보를 또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검색도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계 자동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 지원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봅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이, 뭐, 예를 들면 32암페어짜리 그 와이어를 쓰고 싶은데 단면을 뭘로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희는 제 이름을 AI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은 뭐 독일 VD, 독일 전기 산업전기협회에서의 그 가이드에 의하면 뭐 6mm가 최소인데 열이 많고 하는 데는 뭐 10mm까지 써도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 외적, 즉 공개된 정보, 엔지니어링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거를 그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일단 내가 프로젝트를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어떤 에러가 있는지 좀 확인해 줄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하나 완료가 됐는데 뭐 찾아볼게라고 하면서 쭉 이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 코일이 이제 뭐 컨택트에 접합이 안 돼 있다, 접속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뭐 심볼이 미승나 파트에 심볼에 파트가 없다.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충돌 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파트 간에 충돌 날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것들이 그럼 과연 기능이 없느냐? 아닙니다. 기본으로 클릭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기능을 모두 알아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6개월, 7개월 동안 그 현장에 나가서 막 일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기능들을 까먹거든요. 근데 그 까먹는 것들을 찾아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옵션도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일단은 명령어로 간단하게 쉽게 할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다시 옛날을 아이디어를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특히 매니저급들한테는 더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AI 툴에서 그 다음에 그 에러 체크 기능이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야, 그 매크로를 뭘 집어넣고 그다음 매크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터미널 매터리얼 BOM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매터리얼 리스트를 한번 저기 체크해 봐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쭉 그 답변도 하지만 AI 파일럿이 답변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WS 캐드 내에서 AI를 이용해서 명령을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있는 WS 캐드 안에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그 화면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매크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매크로 부분이라든가 매트럴리스트 이런 것들을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다 명령어들이 있는 겁니다.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렵고 그다음에 옵션들을 매번 클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고를 좀 덜어주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한 거죠. 자, 이 발표는 세미나가 본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그 AI 그 버전의 정기 캐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 발표가 이제 이것으로 끝냈는데 일단은 뭐 제조기업의 대부분의 핵심 커뮤니케이션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어떻게 잘 양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면의 정보량을 많이 풍부하게 집어넣어서 누가 보든 미래에 누가 보든 미래에 누가 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누가 보든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완벽한 도면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현업을 하면서도 도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 WS CAD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그 WS CAD의 그 일렉트릭 AI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예, AI든 뭐 DX든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좀 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패드는 누가 작성하나요? 뭐 예를 누가 들어서 작성, 네, 도입, 전기 도면, 네, 전기도면은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만드는 건지 그 기업의 공급자가 만듭니다. 공급자, 예, 설비를 공급해 주는 사람, 회사.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까 이야기 제가 조금 도중, 네, 첨언을 네, 좀 말씀, 드리면, 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공급자가 도면을 그러니까 그 운영자, 그러니까 두 개나 할게요. 공급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자는 전반적으로 도면을 아, 공급자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계 도면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 주는 거니까. 근데 전기 도면은 전기 도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공급자가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주창원님 질문입니다. 현재 예. 업계 동향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됐습니다. 업계 동향이라면 이 캐드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 기대되는 방향, 아까 뭐 AI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형태로 발전될 건지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이 캐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4, 50개 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메이저들은 이미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탑 1은 이 플랜이고요. 이 플랜이 뭐 뭐 매출액은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위 정도로 WS 캐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위가 프랑스에 있는 시일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일렉이 슈나이더에 합병됐는데 그 시일렉이 좀 르노 자동차 르노를 중심으로 많이 좀 나가 있고, 네 번째가 오코텍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로 플랜트의 전기 설계 쪽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E3라는 일본 주켄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E3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전장과 전자를 이렇게 많이 이제 결합해서 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솔리드웍스도 일렉트릭이 있고, 오토캐드도 일렉트릭이 있고,
거의 모든 캐드들은 다 일렉트릭이 다 있습니다. 업계 동향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비전은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전기 캐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전기 도면이 그렇게 불량하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없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면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지금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운영됐던 것들을 전징적으로 AI나 이런 것들이 AI가 굉장히 미래 기술을 큰 기술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도 사람을 돕는 것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사람을 돕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아까 뭐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대표님 보시기에 그 한국 회사들이 뭐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부분의 효과가 어, 크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업의 경영진한테 좀 임팩트가 가해질까요? 제가 지금 효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SFA나 이런 그 장비 공급사들이죠. 그런 주성이나 뭐 이런 그런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 아래로 해서 미안하지만 좀 더 그 시스템 판넬 빌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4명, 3명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주는 혜택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은 이제 SI 업체라고 표현하는 일단 SFA나 주성같이 큰 업체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반도체 장비들의 큰 효과고요. 전기 캐드가 일반적으로 주는 효과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보 누락이 없다. 빨리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전기 캐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대기업, 조금 큰 기업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X나 DT 쪽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새로 짓거나 뭐 그다음에 여러 차종이 한꺼번에 홀류 생산되거나 뭐 이런 거 할 예, 때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자료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 피캐드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약에 뭐 새롭게 장비가 뭐 갑자기 들어가 증설이 된다든지 또 예. 이관이 된다든지 홀류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음. 대응하는 쪽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케드가 꽤 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활용성이 없다가 18년도, 19년도부터 갑자기 그게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LG, 엔솔이나 뭐 SK나 이런 쪽에서 각자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옛날같이 시장을 침투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요청에 의해서예요. 근데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 지역,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조건을 답니다. 공장을 짓되 현장에서 메인터넌스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현장 인력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야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 있는 장비와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면이 다르면, 즉 디지털 트윈이 안 되면 도면이 그 메인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막 화두가 돼서 이제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서플라이 공급사들은 전부 다 이 캐드를 전기 캐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대기업에서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정도의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퍼레이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장비가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문제가 될 것인지 소리나 아니면 진동이 되는 걸 통해서 하는 것들을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오퍼레이션 디지털 트윈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 부품이 어디 있지라고 했을 때 도면을 찾아가야 됐습니까? 도면을 찾아가는 것들은 또 도면이 없으면 말짱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도면을 찾아갈 때 하는 것들을 설계, 디자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이 캐드가 이제 이름을 담당하게 되겠죠. 예.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리고 또 예, 예.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장비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장비별로 이 캐드가 아마 뭐 다르게 그려지면, 예. 사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캐드를 여러 개로 써야 되나요? 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 뭐나 아까 말씀드린 예를 두 개 들어서 계속 두 개만 들게요. 예,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무리가 됐어요. 큰 무리가 되고 문제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캐들 요 써라라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만약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실제로 ASML 같은 큰 회사한테 이걸 가져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나보다 파워가 더 크거든요. GE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협력사 중에서 일부러 좀 오토캐드를 써야 되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일반 캐드를 써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 도중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런 장비별로 꼭 다른 캐드가 다 있으면 그래서 그 유럽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여쭤봤는데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은 현대차 그러면 뭐 캐드가 몇 개 써야 되느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두 개. 뷰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 갖고 있대요. 오토텍도 갖고 있고 뭐 저희 것도 갖고 있고 뭐 이프랜도 갖고 있고 아까 말한 시일렉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한 대여섯 개 뭐 열 개 정도 갖고 있다가 이걸로 오면 저걸로 보고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우리 같은 데이터 통합 중심의 그런 음, 것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알겠습니다. 기업은 많이 그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WS 캐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차별화된 경쟁력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그 본사의 그 첫 페이지에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 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향을 쉽게 전개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그게 단순한 캐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발표 내용이 있지만 전기 엔지니어가 전기 도면만 그리지 못합니다. 보통 업무량의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85%는 시간을 PS 설계나 현장 구축이나 OS에 갔다가 돌아오면 옛날에 6개월 전, 7개월 전에 그 써서 만든 도면의 그 기능들을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AI 툴들이 그러한 분들한테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WS CAD의 큰 방향성은 easy to use입니다. 그 네. 다음에 음, 저희가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싸요. 딴 변대에 음,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그것도 그냥 허락이 때문에 싼 것이 아니라 그 좀 더 쉽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본사에 제안하는 거는 더 싸게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쉽고 기능 풍부하고 더 싸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전장 설계 시 재질에 따른 소프트나 하드한 재질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재질에 따른 뭐 보정 같은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이 질문은 상무님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이 여기, 물어보신 건가요? 네, 김희곤 님이, 예, 아마 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기부 쪽에 계신 분 같은데 재질과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기 쪽은, 전장 쪽은 네, 그러한 거보다는 이를테면은 신뢰성이 그러니까 부품을 시멘스나 ABB나 뭐 미쓰비시 하는 데서 사다가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가 도움되는 건 뭐냐면 아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랬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부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차단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일일이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거나 전시회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세일즈맨한테 물어봤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평상시에 저희 그 AI 엔진이 그래 재해석 모았다가 제공해 주는 네.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아, AI가 활용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런 이런 전기전자 캐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거나 아니면은 예, 카탈로그, 실제 상용화된 제품, 부품들을 갖다 쓰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잘 가져와서 잘 반영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까 PLM, 뭐 ERP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예, 장비 이쪽에도 보니까 뭐 제작하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1년에 하실 텐데, 예, 장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뭐 AAM이라고, 우리가 어드밴스드 뭐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도 뭐 PLM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예, 질문입니다. 네, 질문. 예, 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사실 PLM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대차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차의 PLM은 물론 장비 관련 PLM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동차를 만드는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장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장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AAM이랄까 AMC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또 관리 포인트죠. 거기에서는 주로 뭐 MES나 뭐 이런 데서는 장비들이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디를 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고, 어떤 센서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센서는 누가 어떤 판넬을 뒤져야 어떤 판넬 내에서 그걸 컨트롤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음,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그 요청이 있으시면 다시 다음에 발견한데, SMIC라고 해서 그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안에 보게 되면 저희 제품이 저기 있었는데, 음, 주로 보게 되면은 그 부품이 요즘에는 아이오링크라고 해가지고 부품들이 자체가 자기의 상태, 그러니까 동적 상태와 적적 상태 두 개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나는 지금 세팅값이 이래라고 하는 동적 상태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장비들을 세팅을 하거든요. 그 세팅값들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오링크 파일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그 PLC와 통신을 계속합니다. 음, 이 아이오링크하고. 그래서 오토메이션 ML이란 하고 근데 해야 되는데, PLC가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또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 클래스로 이 부품의 그 각종 그 코드들을 분류하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기술들이 좀 상세하게 저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또는 그 아까 말한 그 피해 저기 뭐 아까 말씀하신 장비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장비나 시스템에서 지멘스 지멘스 차단기에 어떤 상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뭘로 호출하냐는 거죠. 음, 벤더마다 전부 다를 텐데, ABB에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음,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음, 걸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기업의 그 도입 기업의 뭐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예, 차등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 아까 그 도면이 우리가 예, 제품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쪽은 지금 뭐 3D를 제가 경험한 거는 예, 토요타가 3D가 필요 없다고 한 게 2000년도였거든요. 우리는 예, 2D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예, 그로부터 10년 후에 3D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돼 버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설계가 아닌 생산 기술에서 3D를 전부 다 그렸어요. 예, 그래서 프로본을 증명을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3D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돼버렸는데 예, 아까 뭐 전기전장 쪽은 여전히 어, 감각으로 경험으로 도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미래에도 이런 거가 통용이 될까요? 아니면 아니면 절대 안 되죠. 네, 아니면 누군가가 제3의 사람이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지. 아, 어쩌면 저희 같은 그 패드 프로바이더들은, 패드 공급자들은
제3의 누군가 그려주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AI가 나중에 글로 갈 거거든요. 아까 말한 의인화 쪽에 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AGI 쪽 가게 되면은 거의 1%까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면이 자동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먼 후에 얘기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엔지니어들의 의사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네.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아까 재즈 같이 아는 사람끼리는 충분히 다 압니다. 눈만 마주쳐도 오늘은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 오늘은 슬픈 음악, 오늘은 비가 오니까 조금 울적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눈만 마주치면 아는 것이 지금 전통 설계들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게 규모가 작아 이렇게 되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회사들은 특히 독일, 유럽 회사들은 그거를 이제 깨고 규모의 집단, 즉 버티칼로 분업이 돼가지고 전문가가 막 생기게 되면 그러한 전문가 집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문가 집단들이 뭔가 자꾸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오로지 제작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저희가 몇몇 산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기 중국이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에 굉장히 잠식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식음료라든가 특히 식음료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네, 네. 데라든가 그런 산업들은 좀 걱정이 되죠. 특히 한국 산업이 지금 작고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들이 내가 식음료 관련돼 있는 한 주제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일 네.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정호님의 질문입니다. 예, 전기전장 설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무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ROI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예, 하실 예. 텐데, 어떤 효과, 효율성,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WS 캐드 본사에서 나온 발표 자료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뭐 92% 절감 써 있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AI를 쓰면 뭐 92%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AI를 보고 나서 제 느낌 또는 AI가 이런 부분에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보자들한테는 내가 계속 상급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 또는 좀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그런 스타디 교육을 굉장히 AI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전문가들한테는 그 과거의 스타디, 그러니까 뭐 부품 정보 알아봐.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을 통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부품 정보 이런 거 있으면 확인해 와봐. 뭐 이것도 막 그 지시했던 것들을 AI가 다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딴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많이 좀 협력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캐드에 비해서는 60% 이상 저희가 세이브 된다고 얘기해요. 전기 캐드는요. 그다음에 60% 이상 세이브 되고 이 일반 전기 캐드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AI 캐드는 또 다른 차원의 절감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절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더 일반 캐드에 쓰시던 분들이 전기 캐드로 좀 더 이전하기 쉽게 해주는 그러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량화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 음, 개선이 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은 이런 거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보면 약간 일종의 블랙박스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 그리고 어, 현장의 설비의 장비에 대해서는 그 유지보수하는 팀에 그냥 팀에 물어봐.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화돼 있고 뭐 연결돼 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위에서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하기 어렵다라는 거가 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쟁력을 갖추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누구나 맞습니다.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그 후 대표님 뭐 혹시 오늘 하고 싶은데 이야기 못한 게 있으시면 한번 5분 정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전기 캐드를 이렇게 좀 안에 들여다보면 회로도를 바꾸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로도를 바꾸면 제작에 필요한 DOM, 뭐 이를테면은 뭐 저기 터미널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이 한 80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캐드로 하게 되면은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바뀌어서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전기 캐드로 하게 되면은 그게 데이터베이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DB가 안에 있어요. DB로 다 운영이 돼요. 즉 DB로 운영된다는 것은 뭐냐면 PLM이나 MES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그, 장비들, PLC나 이런 데서 이 정보들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즉,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거라도 언제든지 API를 통해서 이거를 긁어올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산화 또는 DX화 또는 AI로 갔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반 CAD를 AI로 한다 한들 이 안에 전기 캐드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그냥 뭐 조금 도움이 작다면 얘가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주는 어떤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캐드와 가장 유사한 캐드가 뭡니까라고 한다면 전자 캐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건축 캐드가 비슷합니다. 음, BOM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산출물 나오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구조들 데이터베이스와 구조하고 아니면 선박 캐드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AI가 도입이 되고 AI의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앞으로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이것들을 아주 활용적으로 많이 해서 쓰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저희가 큰 봤을 때 세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운영하는 회사, 두 번째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세 번째로는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의 지원 판넬 빌더 회사. 요 세 가지 큰 그룹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장비 운용사까지는 못 가 있지만 지금 아까 말한 판넬 빌더하고 장비 설계하는 회사에까지는 저희가 좀그 효율을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뭐 저희가 언젠가는 전기 캐드 저기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못지보다 훨씬 더 제어 기술이 뛰어나고 또 쫓아오는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보다 훨씬 더 제어 기술이 높아져서 지금 이 어려운 이 시장에서 큰 어떤 기회를 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전기전장 쪽에 빈틈없이 물새틈 없이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캐드 역량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어,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소정의 경품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AI가 요즘에 워낙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앞에 선두적인 뭐 PLM이나 뭐 캐드나 이런 쪽은 AI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장애 요소가 많거든요.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뭔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기 전장 캐드에서도 조금 더 타 곳에 없는 AI의 좀 혁신을 가져가면 어, 또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그려줘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 앞으로도 더 저기 AI나 이런 좀 소식 있으시면 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고영서 대표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그 전기전장 DX의 장애 요소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WS 코리아 고영서 대표님의 줌 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